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미나이를 통해 정기 뉴스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정기 뉴스를 가져오는 방법은 제 책에도 나오는 제미나이의 활용 기능 중 하나지만 책에서는 안 나오는 단점과 개선점을 이번 영상에서는 나올 예정이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뉴스를 항상 참고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발생하는 이슈라 놓치기 쉬운데 정기 뉴스 알람 기능을 이용하면 매일 아침 뉴스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재미나이 입력창에 매일 오전 7시 미국 주식 시장 주요 이슈를 정리해서 보고서 형태로 받아보고 싶어라고 입력을 합니다. 제가 미리 입력을 해서 받아 놓은 게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제미나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박스가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박스에 매일 오전 7시 다음 항목을 포함한 미국 증시 심층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줘 이렇게 나오고 이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켜진 버튼이 이제 켜지는데요. 이 켜진 버튼을 끄면 이제 정기 뉴스가 이제 오지 않게 되고 다시 받아보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켜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보고서가 간단하게 매일 저희 그 제미나이 알람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오는지 미리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보고서를 제공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최근 미국 주식 시장 보고서를 보여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2월 12일이고요. 그래서 어제자 뉴욕 증시를 비롯한 미국 증시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지표들의 결과값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주요 이슈들이 제미나이는 AI 역습이라고 하면서 소프트웨어랑 물류가 타격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특히 엠러빈이라는 기업은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크게 폭락을 했고 CH 로빈슨도 급락을 했다라는 게 나오고요. 이 엠러빈은 모바일 광고 업체인데 상당히 최근까지 주가는 많이 올랐었는데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좀 특이하게 폭락을 했다라는 게 좀 나왔고요. 반대로 이제 HBM을 하고 있는 마이크론은 9.9% 급등하면서 기술재 내에서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랑 하드웨어 하는 회사가 지금 주가 흐름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을 잘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도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주요 종목들 시스코가 하드웨어긴 한데 실적 우려로 해서 또 크게 12%나 급락을 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미국 시장을 요약하기에는 좀 너무 좀 단조로운 것 같아서 좀 더 세세하게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프롬프트로 작성하라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분화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 총괄로 해서 3대 지수에다가 그리고 빅스 그리고 국채금리 달러 인덱스 그리고 유가까지 넣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섹터 분석 그리고 개별 종목 분석 그리고 매크로 분석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나가도록 해놨고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을 업데이트 해드릴까요?라고 물어봐서 그러면 위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최신 기준으로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더니 조금 더 심층적인 보고서를 좀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더 추가하고 싶거나 아니면 빼고 싶은 거 아니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들은 바로바로 여기서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추가해달라고 해도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들로 해서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그리고 빅스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기 등락이 표시가 안 돼서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알기가 좀 힘든데 이런 부분은 이제 추가해서 넣어달라고 하면 다음부터 이렇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나왔고 유가도 이렇게 잘 나왔고요. 아까 했던 대로 상승 섹터, 하락 섹터들도 자세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 이슈들이 이렇게 이제 4가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매크로도 앞에 한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이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가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도 잘 체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 오늘 일정으로 오늘 오후에 CPI 발표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마이크론이 9.9% 올랐다는 게 제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6% 가까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 이유가 그 전날에 마이크론이 이렇게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자로 말하면 이게 숫자가 좀 틀린 것으로 좀 보여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 그래서 마이크론이 9% 상승이 어제가 아니라 이일 전 아니냐라고 했더니 너무나 뻔뻔하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이걸 고쳐서 이렇게 이제 다시 보고서를 작성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 경우는 뭐 시장을 잘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 이걸 잘 인지하지 못하면 그대로 믿을 가능성이 높고 AI가 이렇게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AI의 가장 큰 문제점인 할루시네이션입니다. 할루시네이션은 우리말로 이제 환각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런지 다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를 틀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본인이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스 사이클의 잔상 효과, 두 번째는 데이터 소스의 시간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뉴스를 우선순위로 두는 오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자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뉴스 사이클의 잔상이면 이 뉴스들이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뭐 어제라고 하거나 그 다음 날이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니까 어제 9% 급등했던 마이크론이란 문구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오늘이 돼도 어제고 그 다음 날이 돼도 어제고 그러다 보니 날짜를 이제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좀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 소스의 시간차인데 AI가 정보를 가져오는 거랑 뉴스가 발생한 시점에 이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해서 잘못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렇게 가져오게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나타난 일, 특히 뭐 이렇게 미미한 변동은 그냥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다가 9.9%라는 폭등은 되게 중요하니까 이게 또 중요한 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끌고 오는 거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쨌든 본인은 틀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선점까지 이제 다음에 나타내 주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날짜별 확정 종가를 확인하는 거. 뉴스에서 그냥 본문에서 나오는 좀 애매한 어제나 다음 날 같은 것들이 아니라 날짜별 종가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고 발생한 정확한 시점과 대조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어제 오늘 같은 상대적인 단어 대신에 종가라는 부분에 날짜 종가를 정확하게 가지고 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본인이 개선점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래 그럼 두 가지로 해서 정확한 보고서를 가져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다시 정확하게 표시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0.88% 상승으로 이렇게 그나마 좀 정확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할루시네이션 문제는 현재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지금 모델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최신 모델이고 저희가 유료로 쓰고 있는 제미나이 3의 프로 모드인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뉴스를 지금 우리가 최신 데이터를 자꾸 가져오라고 하니까 좀 혼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최신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는데 기간을 이렇게 매일이 아닌 일주일 동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좀 틀릴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주 반도체 섹터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서 월요일 날 항상 정기 뉴스를 알려줘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상당히 정확한 보고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AI의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가 힘든데 그나마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트북 LM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내가 제공한 정보 내에서만 정보를 검색해서 가공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툴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코딩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코딩을 해서 금융 데이터의 API를 받아와서 직접 다운받고 가공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뭐 코딩을 잘 모르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글의 안티그래비티라는 AI 에이전트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노트북 LM을 이용하는 방법과 구글의 안티그래비티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